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시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심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초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초심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의미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처음이라서 열정적이었던 상태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와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초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와 같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초심이 될 수 있어. 그렇다면 강변 산책님이 생각하는 초심은 어떤 걸까? 어떤 기준에서 초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가지는 나의 결심이라고 생각해. 강변 산책님이 말하는 초심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가지는 나의 결심이구나. 그렇다면 초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방향과 다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 결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결심이 변하면 초심을 잃은 걸까? 아니면 변화도 하나의 과정일까? 강변 산책님은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변화하면서도 본질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그 초심에 약간의 변화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강변 산책님이 생각하는 초심은 본질은 유지하되 약간의 변화는 허용되는 결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꼭 좋은 회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초심을 가졌다고 하면 회사의 형태나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 그렇다면 강변 산책님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에서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을까? 아니면 초심이 흔들렸지만 다시 되찾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해. 초심이 흔들리는 건 아닌데, 초심의 유지가 쉽지 않을 때도 있었고, 망설여질 때도 있었어. 그렇다면 강변 산책님은 초심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변화나 고민이 있었던 적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초심이 조금 흔들렸다고 느꼈는지 궁금해.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초심을 다잡았는지도 듣고 싶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초심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향을 느꼈어. 강변 산책님이 말하는 건 초심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초심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느낌이구나. 이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 처음의 다짐이나 결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묻히거나 새로운 경험들이 쌓이면서 흐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는 초심을 떠올릴 기회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강변 산책님은 초심을 다시 떠올릴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궁금해. 혹시 초심을 잃어가는 걸 느낄 때 다시 되찾기 위해 했던 일이 있을까? 그럴 때는 다시 되찾기보다는 처음의 초심을 기억해내고 그 초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어. 강변 산책님은 초심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 것보다 처음의 초심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을 택했구나. 그렇다면 초심을 기억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예를 들어 초심을 가졌던 시기의 기록을 다시 읽어본다든지 또는 그때 가졌던 감정을 떠올리기 위해 특정한 장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당시의 목표나 다짐을 다시 정리해 본다든지 등의 강변 산책님만의 초심 유지 방법이 있으면 궁금해. 나는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고 또 내가 어느 날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을 때에 아,
과거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면서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 재결심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 강변 산책님이 말하는 초심을 유지하는 방식은 잃어버렸다고 느끼기보다는 어느 순간 나태해졌을 때 과거의 결심을 떠올리면서 다시 다잡는 것이구나. 이건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구름이 잠시 해를 가렸다가 다시 햇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강변 산책님이 과거의 초심을 떠올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어? 예를 들어 특정한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 다짐하는 것, 예전에 쓴 글이나 기록을 다시 보는 것, 초심을 가졌던 시기의 감정을 다시 상기하는 것 등 이런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을까? 그런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현재의 내 낮에 있던 생활, 좀 낯설었던 생활을 강변 산책 잠깐만. 처음 내가 의도한 것은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챗GPT가 나에게 계속 질문하고 나는 내가 답변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마치 주객이 전도된 상태야. 아, 그렇구나. 원래 강변 산책님이 나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내가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흐름이 바뀌어 버렸네. 미안해. 그럼 강변 산책님이 초심에 대해 궁금한 게 뭐였는지 다시 물어봐 줘. 이번엔 내가 듣고 제대로 대답해 볼게. 내가 초심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맥락별로 정리한 게 있는데 하나씩 한번 물어볼게. 좋아요. 강변 산책님이 정리해 놓은 초심에 대한 맥락을 하나씩 질문해 주면 그에 맞춰 대답해 볼게요. 편하게 물어봐. 첫째, 초심이 무언가 하는 정의를 간략하게 대답해줘. 초심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가진 순수한 마음과 결심을 의미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초심은 목표를 향한 첫 다짐, 처음 가졌던 열정과 동기, 외부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의도, 이런 요소들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초심을 가르치고 있을까? 부모님들이 청소년에게 초심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초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경우는 많아. 예를 들면 도전할 때의 마음가짐을 일러줄 방법으로서 공부나 운동, 취미 활동을 시작할 때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해라라고 조언하는 경우, 실패했을 때에 격려하는 방법으로서 목표가 흔들릴 때 내가 처음에 왜 이걸 시작했는지 돌아봐라라며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 롤모델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서 부모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내가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었지라며 본보기를 보이는 경우.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조언이 초심을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또 다른 문제야. 오히려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본인의 경험과 연결되지 않으면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강변 산책님은 부모님이 초심을 가르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그렇지, 바로 그건데, 나도 뭘 생각했는가 하면, 초심을 좋은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초심을 이야기해주고, 또 초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심을 이야기해줄 때 잔소리로 듣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초심을 떠올리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나 그걸 생각해봤거든. 챗GPT는 어떻게 생각해? 강변 산책님이 정말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네. 부모가 자녀에게 초심을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또 잔소리 내라고 느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지. 그래서 아이들이 초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봤어. 1. 직접 말하기보다 경험하게 하기. 초심을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할 기회를 주면서 이걸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중에도 기억해보자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초심의 의미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야. 부모가 먼저 보여주기 롤모델 효과. 부모가 자신의 초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야. 예를 들어, 강변 산책님이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었어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초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핵심. 3. 질문을 던지는 방식 사용하기. 아이들에게 너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 와 같은 질문을 해주면 스스로 초심을 떠올리게 될 수 있어. 직접 초심을 잊지 말아라고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면 받아들이기 쉬워질 거야. 4. 감정을 기록하거나 시각화하게 하기. 아이들에게 처음 목표를 세울 때 감정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그림으로 남겨두게 하면 나중에 다시 보면서 초심을 떠올릴 수 있어. 예를 들어, 처음 이걸 시작할 때 내가 쓴 이 글을 봐봐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강요 없이 초심을 되살릴 기회가 생길 거야. 강변 산책님이 생각한 방법이랑 비슷할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방금 좋은 방법들을 잘 나열하면서 설명을 잘 해줬어. 그런데 나도 그런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고 상상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에 너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하고 던져주면 이 아이가 자신의 행복한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초심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초심을 계속 미래의 모습과 연관하면서 떠올리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어. 강변 산책님이 생각한 방법도 정말 멋진 접근법이야. 초심을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한 미래와 연결하는 방식은 아이들에게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이 초심을 잊어버릴 때 너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은 어떤 거였지? 지금 초심을 잃으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해주면 초심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로 가는 길로 인식할 수 있을 거야. 이 방법의 좋은 점은 강요하는 느낌이 덜하고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는 것. 초심을 단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 미래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초심을 회복할 동기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야. 이 방법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초심을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강변 산책님이 이 방법을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용해 본 적 있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해. 적용해보진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이 방법이 괜찮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지. 나는 강변 산책님이 생각한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초심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야. 아이들은 부모가 초심을 지켜야 해 라고 말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네가 원했던 미래는 어떤 모습이야? 지금 이대로 가면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은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초심과 미래의 행복을 연결하면 동기부여가 더 강해진다. 보통 초심을 강조할 때는 과거, 즉, 처음 가졌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데 강변 산책님의 방법은 미래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게 해서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이라서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초심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미래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네.
아이들은 초심을 잃었을 때 그냥 잃었구나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초심을 잃으면 네가 원했던 미래의 모습이 멀어질 거야라고 하면 초심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거야. 실제 적용 방법을 말해본다면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이가 자신의 미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 것 같아? 그때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아이가 스스로 초심을 떠올릴 가능성이 커질 거야. 나는 이 방법이 충분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 강변 산책님도 실제로 적용해 볼 생각이 있어. 나는 이제 청소년을 둔 부모는 아니고 이미 성장한 성인들을 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지나간 생활을 시간대로 돌아보면서 초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어. 다만 초심을 막연하게 처음 생각해 볼 때 초심이 필요하고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 그런데 과연 초심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문제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줘. 강변 산책님이 이미 성인 자녀를 둔 부모라서 직접 초심을 가르칠 기회는 없겠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초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야. 그럼 이제 초심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 1. 초심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이유. 첫째,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 청소년 시기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야. 하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지. 이때 초심을 갖고 목표를 정하면 방황을 줄이고 삶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결심한 청소년이 있다면 공부할 때 동기가 더 강해지겠지. 둘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청소년들은 학업, 친구 관계, 진로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초심이 있다면 처음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떠올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하면서도 내가 처음에 이 운동을 왜 시작했지? 라고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겠지. 셋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 초심이 없는 경우 청소년들은 남들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커. 하지만 스스로 초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 확률이 높아져. 예를 들어, 나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 라는 초심이 있다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 가능성이 커지겠지. 넷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초심이 있다면 다양한 경험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를 잊지 않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초심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할 거야. 이 초심이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유. 반대로 초심이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첫째, 너무 일찍 결정한 초심이 변할 가능성이 있음. 청소년 때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처음 세운 목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어. 그런데 처음 생각한 대로만 해야 해. 라는 부담을 주면 오히려 유연하게 변화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라고 초심을 정했지만 나중에 음악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럴 때 초심을 지키려고 무리하게 노력하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둘째, 초심을 강요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음. 만약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너 초심을 잊으면 안 돼. 라고 압박하면 아이들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특히 청소년들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심을 너무 강하게 고집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 결론은 초심은 필요하지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초심은 방향을 잡아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지만 너무 강요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초심을 가르칠 때는 초심을 유지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예를 들어, 네가 처음에 꿈꿨던 걸 잊지 마. 하지만 새로운 걸 경험하면서 초심이 바뀔 수도 있어. 괜찮아. 초심이 내가 원하는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초심을 부담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강변 산책님은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활용해 볼게. 강변 산책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초심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초심과 관련된 기획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실행할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 볼 수도 있겠네. 어떤 형태든 기획을 구체화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계획하고 싶은 방향이나 구체적인 주제가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강변 산책님이 생각하는 초심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럼 다음 주제에서 만나. 다음 주제는 무엇인지 궁금하네.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제가 제공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